딱 놀란 거 유학을 가가지고 어머 이게 뭐지? 되게 다르다 그런 거. 놀란 거는 좋았던 점은 이제 교수가 모든 학생들에게 굉장히 존중해줘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아주 친한 척 한번 하고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좀 해주시고 합격한 학교 랭킹 분야. 저는 이제 30대 초반 남성이고요. 출신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고 서울 안에 있는 4년제 국립대학교에 다녔고 학사 석사는 안경공학과라고 해서 좀 희소성 있는 그런 학과를 나왔고요. 지원했던 학교는 화공이나 의공학, 재료공학, 화학과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했었어요. 잠깐만요. 거기 좀 여쭤봐도 돼요? 네. 그럼 분야를 4군데를 디파트먼트를 지원하신 거예요? 정확히는 5개, 약대까지. 그러면 SOP를 다 달리 하셨어요? 일단 그냥 다른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메인으로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짜집기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했죠. 그러면 각 분야별로 한 몇 프로 정도를 그 마스터 SOP를 바꾸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10% 정도? 그러니까 SOP에서 10%, 펄스는 그대로 썼고. 왜냐면 이렇게 5개 분야를 지원하는 분들은 아주 드물게. 그렇지만은 님이 하고 싶었던 거는 확고했고 그게 이쪽하고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되니까 10%밖에 안 바꾸면서 지원을 했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추천서도 막 이 학교는 이렇게 이 학교는 다 달리 했어요? 추천인들이 총 몇 분이셨어요? 추천인 저는 총 3분이었고 제가 지원한 학교는 다행히 다 3분만 요구를 해서 그냥 똑같은 추천서를 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 또 하나 지금 얘기하셨는 게 뭐냐면은 분야를 달리해도 추천인들을 달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그 어드바이저 분한테 추천서 받고 그리고 그분이 약대를 보내던 아니면 다른 분야를 해도 아카데믹으로서 님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추천서까지 달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GRE, TOEFL 몇 점? 토플은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해가지고 90점 맞았고요. 토탈. GRE는 150, 160, 3.5. 그래서 그 각자 몇 번 보셨어요? GRE는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토플은 4번 봤어요. 4번 봤다. 그리고 GRE는 언제 보셨죠? GRE는 지원 막 직전에 몇 달쯤? 막 공부해서 8월 달쯤 본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공부하고. 여러분들은 더 자주 봐야 돼요. 알겠죠? 더 많이 봐. 알겠죠? 논문 몇 개? 논문을 좀 아세요. 유학 지원 당시에 그때 6개 정도 있었고 이제 서밋을 준비하거나 한 3개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6개 중에서 SCI는 몇 개예요? 다 SCI였어요. 와. 그리고 그 First Author인 건 몇 개예요? 퍼스트 어서는 4개 그리고 세컨드 어서가 2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합격하신 학교가 어디예요? 지금 다니고 있는 거는 이제 미네소타 대학교 화학과에 다니고 있고 붙었던 학교는 커네티컷 대학교 약대가 붙었었고 애리조나 대학교 의공학과 붙었었고 그리고 조지아텍의 화공과 그 한 군데가 다녔죠. 총 몇 개 학교 지원하신 거죠? 총 18개 학교 지원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인터뷰를 받으신 인터뷰를 받은 학교는 없어요. 개인 교수들이랑 인터뷰한 적은 있는데 인터뷰를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그건 인터뷰야. 그게 인터뷰예요. 아, 그런가요? 석박사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너 인터뷰 나하고 이게 아니라 채트할까? 이런 형식이 인터뷰죠. 그러면 꽤 있어요. 이제 지원했던 학과에 내가 원하는 교수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받은 건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수들의 대략 몇 프로가 너 나하고 같이 해 그런 교수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잘해봐 지원하고 나서 연락 줘? 인터뷰했던 교수들 중에 70%는 하고 싶다고 했었고 나머지 30%는 그렇게 좋지 않은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싶다고 그랬던 그 교수들도 예를 들면은 너 지원해 바로 내가 달려가가지고 너하고 한다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은 너는 흥미로운 지원자다 그래서 좀 잘 지원해라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것 반응도 여러 가지였는데 이제 어느 교수는 내가 커미티한테 말해서 너한테 어드미션 레터가 가게 할게 라는 교수도 있고 지원하기 전에도? 넣고 나서 그렇게 얘기한 교수도 있었고 그 교수 힘이 좀 센지 그냥 그 다음날 바로 레터 준 교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어드미션 커미티를 존중해서 그들이 안 주게 되면 내가 요청해서 주게 하겠다라고 한 교수도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너 되게 흥미로우니까 지금 준비 잘해서 내라. 그래서 흥미로우니까 잘 준비해서 내라는 한 몇 프로 정도였어요? 저에게 흥미를 보였던 교수 중에서 한 20% 정도? 나머지는 좀 힘 있는 교수들이었던 것 같아요. 님 케이스는 진짜 운 좋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의 리액션들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거기서 실제 액션을 취하는 그러니까 잘한 거지. 그래서 지금 학교는 풀 펀딩이죠? 네, 풀펀딩입니다. 그래서 뭐 투이션 웨이버 되고 그 다음에 월 한 얼마 정도 꽂혀요? 월 2,000불 정도? 2,000불? 원화로 하면? 원화로 하면 그냥 환율 그래, 한 230만 원 정도? 그 정도?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해요? 미네소타에서는 부족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막 풍족하진 않아요. 그렇죠. 풍족하진 않지. 근데 뭐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야 될 정도예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에 오신 것도 그 비행기표 부모님들이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돈 세이브한 걸로 오신 거예요? 제가 세이브한 걸로 왔어요. 그 돈 받은 것 중에서? 굿. 자, 님 되게 완벽해 보이거든요? 단점이 없어 보이는데 님이 생각했던 단점은 뭐예요? 그때 이제 제가 걱정했던 거는 제 출신 학교가 첫 번째였고요. 안경광학과라는 그런 게 고민이었고, 또 하나는 제가 학점이 좋지 않았어요. 4.0 스케일로 했을 때 3.12 정도? 좀 안 좋은 편이었고, 그러고 GRE 점수가 좋지 않았고요. 이 정도가 제가 생각했던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시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학점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옛날 적이에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려고 하는 거는 이제 학점이 안 좋더라도 다른 게 좋으니까 커버 칠 수 있다.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좋다고 그랬죠? 퍼블리케이션, 그리고 또 에세이. 특히 퍼스널 라이프, 퍼스널 스토리가 좋다고 그랬죠. 제 퍼스널 스토리가 좀 강점이 될 거라고 하셨죠. 뭐 힘들게 사셨어요? 아니면 풍족하게 사셨어요? 좀 힘들게 산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실제 공부한 거는 1년인가요? 1년이죠. 그렇게 휴학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제 그쪽에 있는 다 많은 학생들이랑 얘기를 해봤어요. 제 계획에 대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학생들 5년차, 6년차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도 교수가 그걸 허락해줬냐는 사실에 놀라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기 어드바이저가 허락을 해주는지 얼마나 호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외에 학과 디렉터나 학과 오피서들은 상당히 서포트를 해줬던 분위기였어요. 그러면 휴학을 하시는 동안에는 그 월 꽂히는 돈은 안 들어오는 거죠? 미네소타 대학교에서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요? 그럼 어디서 돈 나오는 데 있어요? 저 석사 진행했던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논문도 계속 쓰고 있어요. 이제 또 코스워크를 1년을 더 하셔야죠? 저는 학점을 꽤 들은 편이어서 한 과목을 더 들어야 되는데 석사 했던 동안에 들었던 학점을 이전해가지고 코스워크는 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그거를 갖고 트랜스퍼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석사 때 들었던 수업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앞으로 할 연구랑 어느 정도 스콥이 맞아서 학점 이전을 요청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많은 한국 지원자들이 한국에서 석사를 해요. 아시다시피. 그러면은 또 석박사니까 석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2년. 근데 지금 가서 얘기만 잘하면 이 시간을 줄일 수 있죠. 한국에서 했던 석사 수업들 보고 비슷하잖아 하면서 내고라 그럴까? 그게 가능하죠. 네, 플렉시블하죠. 그게 가능하죠. 그게 심사 과정이 있기는 한데 그때 이제 주로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보는 게 얘가 앞으로 할 연구 과제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다시 돌아가시면은 수업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그냥 수업 하나만 하고 끝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수업을 하면서 그 랩 가가지고 또 같이 리서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이제 리서치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미네소타 화학과 같은 경우는 2년차 한 학기가 끝나면은 시험을 하나 보고요. 한 학기가 또 끝나면 하나를 더 보는데 이 두 개를 통과를 해야지 박사 자격이 주어져서 거기에 좀 더 매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래도 유학을 이제 가보셨잖아요. 어때요? 유학가 생활해보니까 점수 한번 매겨봐요. A 제로? 저는 좋았어요. 근데 아드바이저가 너무너무 좋으신 분 같은데 다른 교수들도 어떤 분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의견을 내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저희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자유로우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어서 말할 것도 없지만 다른 분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고요. 굉장히 친절하고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뭐 미팅을 하든 세미나를 하든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되는 분위기예요.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바쁘게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다르던가요? 유학 가서 공부해 보니까? 우선은 미국에서의 이제 박사 과정은 연구원이나 아니면은 뭐 일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학생으로 더 인정을 받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행정 업무라던가 이런 게 정말 없고, 그리고 내가 뭐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수나 아니면은 이렇게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어서 한국에서만큼 어렵지 않았어요. 들이는 시간이나 노력이나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많은 꼬맹이들이 진짜 내가 박사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막 그리고 막 어마어마하게 바쁠 것 같고 막 밤샘하고 그럴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잘 되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그 외에 잡일들이 별로 없는 게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유학 가시기 전에 그 교환학생으로 가신 적 있어요? 많이 없어요. 그럼 어학 연수는요? 없어요. 그럼 미국은 처음 가보신 거였어요? 저 학회 때문에 한 번 가봤어요. 얼마 동안? 2주? 확 놀란 거. 유학을 가가지고 어머 이게 뭐지? 되게 다르다. 그런 거. 놀란 거는 좋았던 점은 이제 교수가 모든 학생들에게 굉장히 존중해줘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심지어 미팅할 때 이 미팅 자료를 녹음하는 것도 미국이라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다 학생들한테 동의를 받고 녹화를 시작한다거나, 그리고 뭐 학생이 어떤 의견을 뭐 돌아가면서 내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것도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동의를 얻고 나서 시작하는. 근데 우리 저번에 만났을 때 그래도 나는 한국 사람이더라. 그렇게 원하는 대로 얘기 다 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도 참 이렇게 그 쉽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았다. 자, 그리고 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 퍼스널 에세이가 많이 강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인터뷰했던 그 교수들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도 교수님도 언급을 했다고 그랬는데, 일단 제 퍼스널 스토리가 조금 짜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입학할 당시에도 이제 어드미션 커미티 있는 어시스턴트들, 그러니까 오피서들이 읽고 나서 개인적인 이제 생각들을 말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인터뷰할 때도 교수들이 많이 언급을 하고 도와주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고요. 학자가 되는 그 길을 도와주고 싶다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입학하고 나서도 이제 학과 디렉터라던가 아니면 저희 지도 교수님도 언급을 많이 하시고, 저희 지도 교수님은 제 에세이를 듣고 우셨어요. 그 님 앞에서? 아니요, 우신 걸 이렇게 훔치시고 나 방금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템인데도 그런 거 읽지. 네, 읽죠. 만약 다시 돌아가가지고 유학 지원을 다시 할 수 있다면 뭘 달리 하시겠어요? GRE 더 보겠다? 아니면 후회 없어요? 저는 사실 후회가 없어요. 저는 제가 지금 간 학교에 만족을 하고, 만약에 더 높은 랭킹을 바란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조지아텍을 갔을 거예요. 조지아텍은 5위거든요. 점이 5위.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미네소타의 학풍이 더 좋았고 화학과라는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간 거라서 저는 후회는 없어요. 미네소타는 랭킹 어떻게 되는 거였죠? 22 정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근데 조지아 거기는 붙은 거였고. 네, 거긴 붙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좀 귀감이든 아니면 이런 실수 좀 하지 말아라, 아니면은 지금 합격하고 보니까 아 그때 나도 그렇게 생각한 게 잘못된 거였다 하고 좀 쫙 날려주세요. 시원하게 그냥 사이다로 그냥. 최근에 이제 제 주변에서 유학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서 보면은 이제 자기가 해온 경험과 앞으로 내가 진학을 해서 해야 되는 경험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뭐 내가 지원한 학과가 케미컬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내가 꼭 캠 엔지니어링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좋겠지만 너무 구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억지로 깔맞추는 거 안 좋아. 네, 억지로 깔맞추는 그런 시도들이 본인에게 독이 된다는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 장점을 어떻게 부각할지 집중을 좀 해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든 단점이든 여러 가지니까 그걸 어떻게 아우를지 그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논문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리고 교수 컨택할 때도 막 그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냈잖아요. 네. 거기서 그 논문을 보고서 교수들이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가 크게 3가지 주제를 연구를 했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 조지아텍에 있는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핏이 너무 잘 맞아서 드림 핏이라고 막 엄청 좋아하셨고 그 실제 논문을 읽으신 것 같았어요. 인터뷰. 논문을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제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되게 잘 아셨고 오히려 저한테 반대로 네가 이런 연구를 했었는데 하면서 자기 아이디어를 저한테 제안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연구 핏이 너무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은 퍼스널 에세이 언급했어요, 안 했어요? 그분도 언급했어요. 그분도? 그분도. 그러니까 님들아, 다 퍼스널 에세이 써야 되고 퍼스널 에세이 중요해. 스템도, 그죠? 맞아요. 오늘은 좀 차분하게 진행했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는 거가 뭐 있죠? 우리 다 몰라.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